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벡터 해석을 공부하는데 선형대수 내용이 좀 필요해서 학생들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 해석, 즉 우리 강의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선형대수 내용은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각화하는 방법. 근데 대각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고유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이 과목을 수강하는 데는 뭐 다른 선형대수 내용은 뭐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선형대수 내용을 뭐 못해서 이 과목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제 우리가 뭐 주로 다루는 예제들은 그 행렬 그 자체가 2x2 매트릭스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2x2 행렬에 대해서 이제 대각화 뭐 이런 게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제 함수 f가 선형대수가 필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함수 f가 f 라지 f라는 게 주어져서 이게 도메인이서 R2로 가는 이제 R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 도메인은 뭐 R2 또는 R3.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제 R2. 그래서 저는 이제 R2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함수가 벡터가 아니니까 얘를 이제 스칼라 펑션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인데 뭐 가장 좋은 게 스무드 펑션이라고 합시다. 미분 가능한 거. 스무드 펑션. 그래서 이제 2번 미분 가는 거. 이제 be such that 어떤 점 A 있어 가지고 partial f partial x로 편미분하고 partial f y로 편미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미분을 해가 x로 2번 미분 편미분할 수도 있고 y로 2번 편미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하고 x로 편미분하고 이렇게 편미분들이 2번 미분한 것들이 다 존재하고 얘네들이 다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continuous 미분이 다 존재하고 연속함수 어떤 A점에서 A라는 게 오메가에서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mean value theorem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적당한 근방에서 for x가 이제 오메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메가면은 여기가 A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근방으로 해서 델타 볼이 있어 가지고 요 볼 안에서 얘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제 on 아주 좋게 B on B A 델타 여기 위해서 이제 연속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A점에서 연속이면은 그 근방에서 적당한 볼을 찾아서 얘가 이제 B, A, 델타 볼의 안에서 연속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임의의 BA 델타 안에 있는 임의의 볼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요 볼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fa의 함수값에다가 더하기 얘를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a 계산을 해서 내적 x 마이너스 a 더하기 그래서 이제 2분의 여기가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x를 x, 2차원이니까 이렇게 놓고 a 벡터를 a, b로 이렇게 쓰면은 이쪽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느냐?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x-a 요거는 벡터지만은 요거를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가 여러분 헤시안 매트릭스 F의 헤시안 매트릭스의 x의 x 스타라는 게 존재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행렬로 x-a, y-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x-a 그러고 이제 where 요 x 스타는 이제 is a point between a and x 요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는 x라는 점이 이제 이미 x가 주어지면 그럼 그 사이에 여기 빨간 a랑 x를 잇는 선분에 있는 점 사이에 어떤 x의 스타가 존재하여 그래서 fx를 이제 fa 더하기 이제 그라디언트 fa 내적 x 마이너스 a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헤시안의 정의가 HF의 x란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오메가가 이제 R의 R2의 이제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부분 세트이기 때문에 서브셋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을 하면 이제 파셜 F를 x로 두 번 미분해서 x 대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옆에 거는 이제 f에다가 fx y 펜미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산하면은 이제 요거랑 요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면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셜 x, 파셜 y의 x. 근데 여기는 이제 두 번 y로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바로 헤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얘가 이제 2x2 시메트리 매트릭스입니다. 네, 2x2 시메트리 매트릭스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 주어진 이 스칼라 펑션 f가 이제 어떤 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졌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 f가 has a local maximum or local minimum
at A점에서 그 오메가 안에 있는 점에서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가지고 여기서 오메가는 그냥 오픈이라고 놓읍시다. 얘는 이제 RN상에서 오픈셋 제가 왜 오픈셋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경계점에서는 이제 미분 같은 게 좀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점을 우리가 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증명한 내용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에서 증명한 내용이 이제 그라디언트 f a 값이 0벡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f 혹시 잊어버리면은 이제 요거를 x로 편미분해서 a 점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f를 y로 편미분해서 a 점을 대입한 게 바로 그라디언트 벡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표현한 요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이제 from star 위의 식으로부터 f의 x는 f의 a 더하기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이제 그라디언트 f가 0이 돼 버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2분의 1에 이렇게 쓸게요. x a y b 그다음에 헤시안 매트릭스 x 스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x a 자리가 모자라네. 다시 적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x a y b 여기 헥시안 매트릭스 이제 x 스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x a y b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값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럼 이 벡터가 0이 아니면은 항상 크냐? 만약에 x 빼기 a가 0 벡터가 아니라면은 0 벡터는 모든 x-a에 대해서 요게 이제 0보다 크냐,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으냐, 요게 관심이 많거든요. 요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요 행렬에 이제 요 행렬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칭 행렬이죠. 여기가 시메트리 매트릭스 이게 시메트리 매트릭스입니다.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고 그러면은 그 요거를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다시 쓰면은 이제 요거를 만약에 대칭 행렬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 HF의 X의 스타가 대칭 행렬이니까 만약 A는 우리가 사용해 버렸구나. 뭐로 쓸까요? A가 아니라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됐지? A 행렬을 B로 사용해 보 C, D, E 이렇게 쓰면 여기 대칭 행렬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요 X A, Y B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C, D, E 하고 이렇게 X A y b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다 전개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 c x a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d x a y b 그 다음에 2의 y b의 제곱이 나옵니다. 네, 제곱이 나와서 만약에 내가 x a를 뭐 다른 변수 s로 놓고 y-b를 t로 놓는다면은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은 요게 바로 c
S의 제곱 더하기 2D ST 그 다음에 2의 T 제곱 요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S랑 T 변수에 대한 쿼드라틱 폼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영어로는 쿼드라틱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행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 벡터 폼으로 쓴다면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내적 폼을 쓴다면은 이제 이게 내가 이제 S, T를 벡터로 봐가지고 얘를 Y 벡터로 놓으면은 이제 Y 벡터 내적 AX 요 행렬을 이제 A라고 놓으면은 이제 내적 AY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A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이제 무엇을 결정을 하느냐 이 값이 항상 0 벡터가 아닌 값에 대해서 0보다 큰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는지 얘를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행렬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et 행렬 A가 위에 있는 이 형태로 씁시다. CD DE 예. B 2x2 매트릭스면서 시메트릭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메트리 매트릭스 성질이 수업 시간에 이제 증명을 해줬죠. 이제 아이겐밸류 A의 아이겐밸류들은 모두 이제 실수가 됩니다.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노트를 이제 참조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수업 시간 뭘 증명하냐? 만약에 람다 1이랑 람다 2가 여기 아이겐밸류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예. 얘가 이제 two distinct 아이겐밸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면은 distinct 아이겐밸류. A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라면은 이제 람다 1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겐벡터들, 아이겐벡터 vectors V1이라는 없어. V1, V2 얘네들이 각각 corresponding to 람다 1과 람다 2에 대응되는 이제 아이겐밸류들은 are perpendicular 서로 수직이 됩니다. 됐죠?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서로 수직이 됩니다. 안 그렇더라도 람다 1과 람다 2가 같을 경우도 있어요. 같을 경우도 이제 수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수직이 되게 만들 수 있고요. 아마 그거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당장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좀 찾아봐야 여러분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서로 달라버리면은 이제 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개 아이겐벡터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W1을 이제 V1에다가 이거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줘요. V1 벡터 아이겐밸류 해당되는 V1 벡터 단위 벡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W2 벡터를 이제 V2 벡터에다가 V2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 버려요. 그럼 각각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W1이랑 내적 W2 계산해도 내적이 0 나오죠. 서로 수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뭘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은 W1을 이렇게 놓읍시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A 11 A의 12 얘를 W1으로 놓읍시다. 벡터니까 그 벡터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 옆으로 눕히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W2를 그럼 뭐 벡터 노테이션이니까 이렇게 그냥 씁시다. 우리가 벡터로 사용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W1을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A의 11, A의 12, 21이라 할까? 뭐 21. 요거 2로 썼어요. W2를 A의 1, 2, A의 2, 2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넣은 후에 어떤 D 행렬을 이런 식으로 넣읍시다. 이렇게 A의 1, 1 W1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A의 2, 1으로 놓고 A의 1, 2, A의 2, 2 이런 식으로 놓읍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W1의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아이겐 벡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얘가 W1이고 얘가 W2에서 나온 거죠. 얘가 W1이고 W2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는 W1을 이제 칼럼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W1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로 놓읍시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는 있냐? 여러분 봐, D에다가 D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A의 11, A의 12, A의 21, A의 22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A의 11, A의 21, A의 12, A의 22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계산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좌표가 W1의 내적 W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W1이랑 W2의 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W1이랑 W2의 내적이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랑 계산을 하면은 W2의 내적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W1과 W2를 단위 벡터로 한 거죠. 서로 수직이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0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0, 0,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D의 트랜스포즈랑 D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것도 앞에와 똑같이 1, 0, 0, 1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꼭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D의 인버스는 이제 D의 트랜스포즈가 D의 인버스가 나와요. 쉽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게 이제 W1과 W2를 W1과 복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오케이. 자, W1과 W2 얘네들도 역시 아이겐 밸류죠. 이제 여러분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V1과 V2가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놈으로 나눈 것도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의 W1은 람다 1의 W1이 되고요. A의 W2는 이제 람다 2의 W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것과 같이 A에다가 W1이 람다 W1, A의 W2가 람다 W2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W1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높여놓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행렬이 여기 행렬이 W는 행렬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A의 1, 1, A의 2, 1으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요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행렬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 노트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A 행렬에다가 D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바로 D 행렬에다가 이렇게 람다 여기 람다 1, 람다 2 그래서 람다 1 0, 0, 람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뭘 할 수가 있느냐? D의 역행렬 앞에다가 곱해줘 버리면은 람다 1, 0, 0, 람다 2 이렇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D의 인버스가 D의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 D가 이제 람다 1, 0, 0, 람다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우리가 선형대수 내용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내용만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x2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자꾸 지워져 버리네. 목표가 CS 제곱 더하기 요거를 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C S의 제곱 더하기 2D ST 더하기 2T 제곱을 이제 이게 행렬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위에서 잡의 y에다가 이제 a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ay로 하면은 y 벡터를 이런 식으로 st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y 그러면 a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y 벡터에다가 a가 바로 d 트랜스포즈 a d y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선형대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앞에다가 내다 보면은 이제 d y가 되고 a d 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람다 요거 잠깐만요. 내가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제 A 행렬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왼쪽에다가 D를 곱해요. 그럼 D 단위 행렬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 D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제 Y에다가 D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에다가 D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앞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D 트랜스포즈 Y에다가 여기가 단위 행렬 람다 1 0 0 람다 1 해서 D
transpose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d transpose y를 이제 다른 변수 z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z에다가 람다 1 0 0 람다 2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내가 뭐 z st 사용해 버리니까 뭐 st를 변수 사용했으니까 z a b c d 알파 베타로 놓읍시다. 그렇게 놓으면은 얘가 뭘로 바뀌느냐? 람다 1의 알파 제곱 더하기 람다 2의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알파 제곱에다 베타 제곱이 이제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요 값은 이 람다 1이랑 람다 2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그러면은 이제 람다 1과 얘는 이제 만약에 그래서 케이스 1 그래서 만약에 람다 1도 양수고 람다 2도 양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cs 제곱 더하기 2d st 더하기 2의 t 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모든 자, 그럼 요것이 하나 더 적읍시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요 치환에 의해서 이제 람다 1 알파 제곱 더하기 람다 2의 베타 제곱이 되는데 s랑 t가 0이 아니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해서 항상 0보다 큽니다. for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0,0이 아닌 모든 알파 베타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자, 요 이야기가 s랑 t가 0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 요 취한을 통해서 y가 이제 st이기 때문에 st가 0이 아니면은 알파 베타가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람다 1과 람다 2가 모두 음수가 되면 요 c s 제곱 더하기 2d st 더하기 2t 제곱 얘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for 이제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요 이야기는 s랑 t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염수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람다 1이 뭐 양수고 그다음 람다 2가 양수고 음수다. 그러면은 c s 제곱 더하기 2d st 그다음에 2d 제곱이 이제 람다 1 알파 제곱 더하기 람다 2 베타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알파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이면은 그죠? 그다음 얘는 또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은 영이 되면은 이제 얘도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주어진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모두 양수이냐, 모두 음수이냐, 뭐 둘 중 하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요? 맨 처음에 뭐냐면 헤시안 매트릭스가 2x2 매트릭스가 나왔는데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 복습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